스윙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주가량 10일, 15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10일이 2주고요. 15일이면 3주입니다. 근데 저는 스윙을 30일, 토탈 주수로 6주, 개월수로 한 달, 보름 정도를, 한 달 15일 정도를 일요일 포함이에요. 주말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나오는 거죠. 요 정도 기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원칙을 미리 못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7%에서 15%권에서 수익 익절을 실현시키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면요. 회전율을 높이면 됩니다. 스윙 때리는데 회전율을 높이시면 됩니다. 종목 잡아가지고 단기권에서 내가 초보인데 3주가 안되고 한 2주 만에 15% 봤어요. 먹고 그냥 땡치시면 돼요.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 기준 몇 가지를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돌파 매매가 있고요. 스윙에 그리고 눌림 매매가 있고요. 눌림이 박스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모아가기 그리고 낙폭과대가 있는데 낙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제시키겠습니다. 뭐 보조지표 몇 개 낙폭도 잘 맞는 그 보조지표가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잠시 미뤄두고 파형을 먼저 보고 갈게요. 파형. 일단 1번, 2번, 3번, 4번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3번 구간 거래량 발생하고 흔들기가 나올 경우 그리고 여기 흔들기 구간에서 파형을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N자 파형이나 V자형 골파기가 나와지면 땡큐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언덕형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우리가 분명히 언덕형도 여기서 올라가기 때문에 3번 자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골파기 라인을 배제하시고 매매를 하지 않겠다. 난 하락세 시작되는 부위는 이 녀석이 나와 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장난하나 이런 페이클랜드 나한테 주식을 하라고 난 안 해 하면서 안 하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안 하시면 됩니다. 하락세 맥점을 보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중간에 하락세 시작할 것 같아 보이네요.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골파기가 없어 보이네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해드려요. 해드리면 그 구간을 그냥 배제하면 돼. 올라왔을 때 아니면은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매매가 뭐 백날 이길 수 있나. 근데 실수했으면 빨리 받아들이고 손절 치면 돼요. 중장기 종목에서 이런 종목을 위험한 데서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들어갈 때는 분할 비중 매매라는 전략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공격형 패턴이 있습니다. 정석형, 언덕형, 공격형이 있는데 이게 언덕형이었고요. 공격형도 분명히 4번 자리가 3번 자리가 이런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자리를 마주하게 되겠죠. 매직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2번 자리죠. 근데 여러분들 차트 보고 가시다가 요렇게 나오다가 지금 단기권에서 이런 자리 5월 이런 자리 부위에 있는 것들 오늘도 몇 종목을 봤습니다. 공격형 차트네요. 잘 가고 있다가 차트 떨어뜨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손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를 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스윙 자리에서 손절이 안 되잖아요. 손절이 안 되면 다음 기회비가 없습니다. 기회비용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스윙이 또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돈 많아가지고 난 얘 묻어놓고 또 살 수 있어. 사봐봐. 근데 요렇게 스윙을 하면 스윙의 첫 번째 1순위의 기회 조건을 잃은 건 물론이고 이 녀석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맥점이 근간에 손절 라인이 나옵니다. 뭔 종목이었노? 종목 내용 까먹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하락세를 제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버텨버려 가지고 아까
단기 2%에서 손절권이 나오는데 너무 짧기 때문에 손절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밑에 맥점까지 12% 도합을 빼버리면 얘가 다시 들어올리는데 언제 올릴 줄 알아? 스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좋을 때 빨리 잡아서 먹고 끝내는 게 스윙입니다. 아시겠죠? 스윙의 손절의 중요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라고. 기간에 실수를 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손절을 안 치게 되면. 그리고 손절을 안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나와요. 우리가 기법을 한두 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기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단테님과 우리 부자스탁 멤버들과 함께 가다 보면 기법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진입자리, 도전자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224일선에서 들어갔는데 얘가 빠져요. 어떻게 해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돼요. 차트를 크게 보는데 224일선 떨어졌다고 해서 이 주식 끝납니까? 세상 망합니까? 아닙니다. 밑저항 라인 다시 나와요. 다음 매물대까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빨리 던지고 밑공략에서 재공략할 수 있는 기회비를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스윙은 스윙일 뿐 중장기 하지 말자.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어떤 것만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것만? 손절에 대한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어떤 시야로 바라봐야 되는지 기본 편차가 있겠지만 진리는 거의 일맥상통하게 엮이는데 그 부분들이 뭐냐면요. 가장 좋은 단타를 했을 때 기준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윙은 이래건 저래건 세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돼요. 단기권에서 빨리 먹고 나올 건데 개미가 지가 아무리 잘나봐야 개미는 개미예요. 상한가 30%에서 15%도 개미 힘으로 못 올립니다. 절대 못 올려요. 그러면 세력이 있고 세력이 한번 튀어줄 때 먹고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구간 중에서 3번 구간을 공략해라. 가능하면. 그리고 거래량을 항상 체크를 해라.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호가창에서 단타와 마찬가지 호가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체크해라. 정보 체크. 그리고 엘리엇 파동에서 매매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엘리엇 파동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력의 유무를 판단하지만 세력 대 개미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개미가 주 포지션이 아닌 종목만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만큼 세력의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중복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매집의 여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력도 매집을 하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주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정도로 놓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돌파 매매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띠가 나와지게 돼요. 그죠? 매매는 주가는 파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어떠한 형식이든지 볼벤이 모였다가 움츠렸다 금밭이 나왔다 은밭이 나왔다 하고 가지마. 계속해서 파형을 보여주면서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뺐다가 그죠? 또 가고 단기 파형의 흐름들을 세부 디테일을 놓고 이렇게 그려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장대 양봉들 쑥쑥 나올 수도 있죠. 세력의 유무가 나오는 걸 판단하는 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력의 유무를 포커스 있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당겨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줌인을 한번 했다고 생각합시다. 쫙 나옵니다. 나왔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위에서 제일 퍼스트의 맥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박스를 먼저 설명드리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눌림 매매가 되는 거겠죠.
눌림 박스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수익 구간은 이 구간이 됩니다. 수익 구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맥점을 잡아야 되는 라인은 어디입니까?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 이 라인. 근데 이 라인에서 뭐를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뭘 확인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래량 체크, 세력의 유무, 그죠? 1, 2, 3번, 4번 자리에서 2번 횡보 구간에서 나오는 박스매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제대로 잘 잡은 데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3번 자리에서 너무 좋은 자리로 보이고 박스 하단 자리에서 초기 진입 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중장기로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하는 종목이 가끔씩 나와져요. 단기 맥점이 정말 좋고 매집도가 있는 3번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힘이 좋은 3번 자리에서 흔들기 구간에서 바닥 세지만 빵 터져주는 봉을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체크해낼 수 있는 정보, 이거가 정보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 박스보다는 돌파에서 나오긴 하니까 돌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엘리엇 파동에서 눌림목 자리, 차트 유형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력대 개미, 세력 거리는데 여기에서 그럼 단기권 박스권에서 세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래량 동반을 체크하라 그랬죠. 횡보 구간에서 저점에서 빠질 때 얘가 어떻게 빠지나요? 힘없이 비실비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빠집니다. 어떻게? 거래량 동반되지 않고 그리고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힘없이 그냥 매가리 없이 축축 처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 하단 라인 보조지표를 맞추고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이평선 라인을 맞추고 주가 행보 구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라인에서 나오는 걸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부위에서 의미심장에서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를 다시 한번 더 당기자면 얘가 바로 V자 반등을 보여주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다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서 보통 저런 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보합권 또는 쌍바닥, 짤막하지만 또는 쓰리바닥을 단기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본캔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전 거래량 대비해서 2배 이상 터져주는 봉과 함께 이전에 보합권에서 보여줬었던, 만약에 행보세에서 뭐 끼 까봐야 보합권에서 1% 마이너스 0.5% 해봐야, 센봉 해봐야 1.5%짜리예요. 그러면 3배 정도가 나오는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데서 세력이 살짝만 터치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비율적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성에는 안 차겠지만 4.5% 가량이 나와지는 거겠죠. 근데 요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비율 대비로 봐야 돼요. 이 종목의 보합권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등락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어느 정도 털어내고 본 세력 입장에서는 단기권 단기 작전에 도전할 수 있는 라인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면서 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매너 매매. 여기서 끼익 해봐야 거래량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세력도 그냥 짤판으로 먹고 박스권으로 해먹으면서 계속 지고 갈 건데 생뚱맞게 왕개미가 들어옵니다. 막 몇 억씩 한 방에 막 올라타.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는 거야. 너만 딱 털고 간다 이러고 그냥 빼는 거예요.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 단기권에서 작업 치더라도 이 구간 박스권에서 한 몇 억짜리 단타 박스 자리로 수익 챙겨 먹을 건데 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니가 무르리냐 이러면서 빼버리는 거지. 세력의 유무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포인트 있게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박스 매매의 강점은 횡보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상승장에서 당연히 먹히고 파형만 나오면 뭐 공격형은 땡큐죠. 공격형은 잡았다 하면 그냥 며칠만 현금 지급기 종목 발굴만 잘하면, 이런 거는 조금 매매하는 사람들은
횡보장에서 우상향 횡보 구간 차트 보여주고 있으면 잡아가지고 그냥 슥슥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라인에서, 이런 라인에서 여기 라인, 그죠? 손절 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절 라인들 있어요. 이런 강력한 맥점의 손절 라인들을 체크하시고 그리시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매매 팁적으로 몇 가지를 다 얘기를 해드리자면 224일선 부근에서 맥점이 좋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돌파 매매에서는 60일선하고 21선도 상당히 중요한 맥점이 됩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공격형 패턴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공격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박스 횡보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는 박스보다 공격형을 더 짧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인데, 박스가 7%에서 15%를 먹는다 그러면 공격형, 그러니까 돌파 매매에서의 수익권 익절 원칙을 조금 더 낮출게요. 비율을. 아까는 박스 매매 전체의 느낌을 7%에서 15% 가량을 갖고 간다 그랬죠. 이게 박스라 그러면 돌파는 조금 더 낮춰서 5%에서 10% 정도만 가져가도 괜찮아요. 욕심을 줄여보세요. 더 많이 먹게 될 겁니다. 많은 종목을 챙겨 드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기법을 까꿀로 뒤집습니다. 박스 매매가 바닥세에서 잡아가지고 박스 상단선을 쳤을 때 먹고 나오는 종목이라 그러면 이 종목을 까꿀로 뒤집어 놓고 상단선에서 오버슈팅 구간을 먹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린 파일을 박스 매매가 아닌 돌파 매매를 공략한다. 단테 재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매매들이에요. 이런 데서. 근데 돌파 매매의 최강점은요, 뭐냐면 3번 자리에서 나와져요. 그러면 기본 왁구를 어디서 잡아야겠습니까? 돌파 매매를 막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돌파 매매야말로 차트를 크게 봐야 돼요. 차트를 크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파에서 자칫 잘못 들어가면 단기권에서 누르는 자리에서 손실을 세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권에서 매물대를 다 뚫어놓은 상태에서 추격 매매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힘들어져요. 그래서 돌파 매매에서는 보조 지표들이 중요합니다. 세력선, 차트 길게 보고, 그리고 여기에다 또 업혀 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화살표. 다 가질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토네이도. 그리고 또 뭐 있었노? 저거.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설명해주는, 레전드 보조지표들 있죠? 볼벤. 그리고 금받은 밭. 그리고 구름대. 그리고 파동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 감사합니다. 이야,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척척 별풍선이다. 꿀잼각을 이렇게 빠바박박박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 보조지표들을 처음에 몰라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화살표하고 토네이도, 파동선은 유료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볼벤, 레전드예요. 얘네들 파동선, 화살표, 토네이도 얘네들의 다 초속이 얘들한테 나온 겁니다. 장기평선, 볼벤, 금받은밭, 구름대 얘네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의 수치와 이게 조금 더 업데이트되고 세련되게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잡혀진 거지. 기본 초석은 얘네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활용도가 얘네들도 화살표, 토네이도, 파동선도 먹히는 거죠.
저도 많이 퍼줍니까? 그래? 조만간에 19금 걸고 들어가야 되나, 방송? 하여간, 요것들을 하나씩 뽀개기를 하세요. 제 시간 가지고 이걸 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화살표는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제 마음대로 순위도를 좀 따지겠습니다. 별표를 달게요. 화살표, 볼벤, 금받은 밭. 제가 좀 보수적인 경향도 있죠. 구름대, 장기 입형. 얘네들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셔야 됩니다. 구름대, 금받은 밭, 볼벤, 장기 입형, 화살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본인만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주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무리수가 엄청나게 따르죠. 기법적, 원칙적으로 허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을 받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저런 것들을 모르면. 제 방송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닦인 다음에 들으시면 받아들이는 이 능력, 그러니까 기본기가 조금만 돼 있으면 이 말 하면 처저적 척척 알아먹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초보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봐봐라고 들어왔는데 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잘 못 알아먹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기초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기초 공부를 하십시오. 유튜브에 가셔 보시면 되고, 시간이 노가다가 무조건 유료기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볼벤, 금받은 바, 구름대, 장기평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일절 안 가르쳐 줬습니다. 옛날에 뭐 초반 때 장기평선도 안 가르쳐 줬다 진짜 거짓말.